제가 어제 윤석열이 7월쯤에 만약에 정치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직접 내 입으로 정치한다고 한 적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보수 진영의 이 초토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개헌이 급작스레 등장할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안철수가 자기가 서둘러 가지고 국민의힘당에 들어가겠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합당 대신에 대선 독자 출마 채비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통합되어지는 게 여의치 않다 판단했다지만은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어쨌거나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대표를 안 냈기 때문에 7개 시도지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위원장, 즉 선거에 나갈 지역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모집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합당할 의사가 없고 당의 조직을 풀뿌리로 갖추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행명 21이 시도지부 16개를 구성하고 그 중에 6개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지역 책임자들을 시군구별로 해서 나중에 이 지역 책임자가 이제 이 봉사하고 처음에는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 지역위원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과 지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253개 선거구 전부에 별도 위원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위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조직은 없는 정당인데 그런데 이런 국민의당이 대대적인 지역 조직체 공모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 안철수가 야권 통합이 별 의욕이 없고 당분간 독자 대선 채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지금 어차피 차기 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고 먼저 자기 당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양당 통합이나 될 것 같고 이러니 시간이 한참 걸릴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누가 당 대표가 되는가에 따라 지금 합당 논의가 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안철수가 그래서 플랜 B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언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은 자기 당 홈페이지에 21일까지 253개 지역의 위원장 공모한다라고 올리고 지금 공모에 나섰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가 이제 구체적인 정당을 이 풀뿌리까지 갖추어서 세력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자 이제 지역위원장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 지역위원장이라는 것들은 만약에 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치려고 할 때 장애 요인이 되죠. 왜? 안철수가 뽑아놓은 지역위원장이 나중에 합당이 되면 전부 국민의힘한테 양보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장해주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이제 배수진을 치고 통합이 안 돼도 그만이다라고 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리 다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왜 저렇게 먼저 자기 당에 통합하겠다는 사람이 지역위원장을 다 임명하느냐. 이거는 독자적인 대선 준비에 나간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안철수가 어쨌거나 이 4.7 보궐선거에 단일화해서 오세훈이한테 지고 또 오세훈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와줬지요. 자, 그때까지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 합당 회담을 해왔는데 주호영이 이제 물러나고 김기현이가 원내대표가 되고 하며 협상이 중단됐고 자, 협상은 열려 있다. 그렇지만은 합당될 때까지 우리 당은 손가락이나 빨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길을 가면서 또 합당하겠다면 노력을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 안철수도 역할을 하겠다 해서 안철수도 대선 출마를 열어놓은 게 아니야. 당연히 열어놨죠. 안철수가 지금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판에서 저리 쪼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안철수는 윤석열이한테 자기를 낮추고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내가 당신을 밀어줄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는데 윤석열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조건 없이 합치겠다 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가 이제는 이 독자 세력 하겠다 했는데 이런 안철수의 머릿속에는 윤석열이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 정치적 움직임을 안 하는데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윤석열 상황을 독자적으로 가면서 지켜보고 여차하면 윤석열을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안철수가 정부 여당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건달만도 못하다. 시장 과열 불공정을 방치했다. 야바이 투기판이다.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정권을 비판하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안철수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라고 봤을 때 저 안철수의 행보는요,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힘을 실어줄 것도 같지만은 보수가 안철수를 후보로 밀어주지 않는 한 안철수는 언제든 중도라는 쪽에서 자신의 역할을 꾀하고 때로는 중도 쪽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적인 전제가 문가리 패거리가 독자적으로 문이름으로는 대선 창출을 못하고 민주당으로는 못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제거해 보려고도 하겠죠. 그러면 결국 저자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방법은 변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게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중도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밀어주고 여기에는 또 보수 쪽에서도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같이 미는 이런 양상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안철수는 윤석열이 만약에 아웃되면 내가 윤석열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4.7 보궐선거문을 할 때만 하더라도 안철수는 윤석열이 4.7 보선만 끝나고 움직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철수가 보기에도 윤석열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러면 못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윤석열 자리를 선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설정한 걸로 보여요. 어차피 내가 들어가도 저것들이 저당 안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때까지 한참이 걸릴 거고 또 뽑는다 한들 지난번에 단일화처럼 결국 나를 밀어줄 듯 하다가 제껴버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윤석열이 아웃되면 결국 이 지금 국민의힘을 못 믿겠고 또 중도지만은 국민의힘은 절대 안 찍는 이런 세력들이 다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그때는 내가 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하면 결국 대선에서도 국민의힘도 나를 밀지 않겠느냐. 또 민주당 저 패거리가 완전히 주저앉으면 또 나한테 오지 않겠느냐. 안철수는 좌우 양쪽에 꽃놀이패를 갖다가 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저런 결정을 한 거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이 암호화폐 같은 문제에 아마 저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소리가 언론화 안 되니까 안철수가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저걸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철수가 결국 앞으로 지금 이 보일 행보가 지금 윤석열의 이 가능성에 대해서 안철수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자, 그런 부분이 지금 안철수로 하여금 이제 저런 자신의 길을 모색하도록 지금 이 모티브가 됐다. 이래 보는데
오늘 이재명이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 과격행위다라고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정권의 편을 엄청 드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막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금 매경 MBN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1대1 맞대결에서 42, 윤석열이 35.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앞선 것은 처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는 영남,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앞섰고 또 충청에서도 앞섰다는 겁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23.6, 윤석열 19.6, 그리고 이낙연 6.2, 안철수 3.4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윤석열의 힘은 빠져가는 행국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보수 상당수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가리 지지율이 지난주에 갤럽이 문가리 지지율을 대폭 상승시켰다가 이번 주에는 또 2% 빼가지고 32%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정은 3포인트가 올라서 6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가리 지지율이 지난주에 29에서 34가 됐다가 왜 또 이번 주에는 떨어졌느냐? 뭐 해석은 이 기자회견 자체가 지금 이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취임 4년차 기자회견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웃기는 거는요. 민주당은 28, 국민의힘은 27이라고 지금 갤럽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지금 이 민주당을 못 제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요.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뭉개면 이제 7월 달이면 아마 이 대선 후보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윤석열이 왜 저러는가는 미스터리지만은 안철수가 눈치를 채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 희한합니다.